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8일에 대구에서 대규모 탄핵 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윤상은 김민전 의원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죠. 10일 추경호, 김기현, 박성민, 이철구, 정정식 의원이 찾아가서 만나고 왔는데 김기현 의원이 얘기한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엄은 헌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본인들도 그 얘기가 듣기에 매우 타당한 절차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들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로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저는 이 명단을 보면서 네. 이 이제 신라 시대 때 친윤, 성골, 진골, 육두품이 대충 나눠졌구나. 신라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예. 성골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뒤늦게 간 요 5분 정도, 요 분들은 이제 진골 정도 되는 성골은 네. 못 끼는 거지. 성골은 이제 미리 갔어야 되는데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그 위에 이제 윤상현, 김민 요 그룹이 이제 성골 정도 되는 거. 여기는 네. 진골. 나머지는 친윤 호소인이나 친윤 육두품. 이제 아예 면접도 못 하신 분들은. 네. 뭐 해서 본인이 인증한 것 같고 뭐 큰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말 대잔치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하나하나씩 이제 언론문이 보도는 해야 되는데 의미 있게 분석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일관되게 본인은 찌질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네. 근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개인 자격으로 갔으면은 윤석열 얘기를 전하면 안 돼요. 그냥 듣고 오면 되는 거죠. 네, 듣고 오면 그냥 본인들끼리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도 다 개인 자격으로 가서 참배한다고 해요. 네. 예, 그게 뭐 무슨 관방장관, 무슨 자위상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개인 자격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면회 안 한다라고 하니까 끝났어요. 막차야 이게. 아, 그래요? 예. 끼지 못한 사람들, 좀 서운한 사람들이 있으시겠네요. 육두품 거기는 친윤 호소인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나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표정이. 메시지는 난감한 표정. 뭐 대략 난감하죠. 네. 메시지는 이렇게 다른 게 없죠. 항상 똑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느꼈다. 네.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계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이미. 예, 네. 지도를 차려서 걷고. 뭐 저희 당이 의석수 아무리 적어도 100은 넘어요. 108입니다. 네. 구치소 가신 분이 10명이에요, 10명. 3분, 2분, 5분 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 집회 이제 정광훈 쪽 그건 이제 옛날 얘기니까 빼고 부산, 대구 2번 갔을 때 부산 4명, 대구 11명.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힘이 진짜 윤 대통령 꼭 구치소에 가려고 한 거다. 그러면은 공식적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개인적으로 간다고 해서 가신 분이 그 정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회 간 것도 그렇게 많이 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만약 그 위치라면, 네. 제가 만약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당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진짜 뭐 당대표도 했다고 하면 저는 갑니다. 개인적으로 가요. 물론 나와서 무슨 얘기 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런데 집회 가는 거는 나중에 두고두고 저희한테 좀 많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주최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 세이브 코리아 뭐 우리가 알았나요? 그런 데는 뭐 투수도 아니고 세이브 코리아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 뭐 전광훈 뭐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인사하고 마이크 잡고 뭐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민주당이 장애 집회할 때 제가 똑같은 비난을 했거든요. 제도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왜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이 난리냐. 네.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윤석 대변인 말에 존중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네. 권영세, 권성동은 두 분은 그렇죠. 지도 그분들은 사실 체제에 일부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나경원, 네. 오선 중진 그리고 뭐 윤상현, 뭐 김민전 의원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가신 분들이 오늘 가신 분들이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전 현직 대표와 원내대표와 뭐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핵심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당한 거예요. 이거를 숫자로 일부라고 좀 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국힘을 지옥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과
이 헌재 불복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윤석열 때문에 계속 윤석열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고 뭐 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를 막아대고 지금 그 조기 대선 얘기만 하면은 대선 얘기하고 고개 드는 순간에 한 명씩 날아간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올 네, 정도로 네. 이게 국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선 준비를 해야죠. 솔직히 지금 다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엑스맨이다 끝까지 예,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왜요? 네. 조정훈 기획부총장이 자기가 당직에 있는 한 조기 대선 준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되게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금.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믿어야지. 자, 알겠습니다. 뭐 개별 의원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구심 없도록 사전투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거는 네.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네. 지금 우리가 사전투표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특히나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요. 그러니 뭔가 좀 조치를 취해줘야 이 국민적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안을 좀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대표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전투표 문제 없지만 이렇게 지적을 하니 그럼 바꿔보자. 사전투표를 없애고 네. 본투표를 늘리자. 사전투표를 둔 이유는 당일날 본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분들도 투표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자는 거였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적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 네. 그러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본투표율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늘린다는 게 이틀 정도로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이틀 하든 사흘을 하든 그거는 뭐 하기야 나름인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본투표일하고 사전투표 첫날하고가 5일 차이가 나요. 네. 금요일 토요일하고 본투표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럼 그 시점이 이 보편적 선거 원칙에 맞느냐. 금요일에 투표한 사람의 판단, 그 환경과 당일 수요일 날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판단과 상황이 같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그러니까 순간에 시차가 바뀔 수도 난다. 있는데. 시차가 난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대해서 뭐 24시간 CCTV부터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위원장도 비슷한 사안에 대한 어떤 의견 표명이라고 보지 이게 야 사전투표 부정투표니까 됐고 그냥 옛날처럼 해. 이런 건 아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은 아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재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를 한다라는 게 이 투표하는 사전 투표라는 제도를 아예 그러니까 재고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없애는 것까지 지금 포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사전투표가 저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보통 근데 가장 하나의 취약점은 선거운동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투표를 한다라는 거.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이제 인정할 만한 부분이에요. 그게. 네. 그거를 그래서 그 기간을 더 짧게 하든 좁히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최근에 뭐 중앙일보에서는 그 뭐 칼럼을 하나 썼는데 투표날 사전투표 없애고 투표날 돈 주자 투표하는 사람. 네. 해외에서도 그런 없진 나라가 않거든요. 있죠. 아,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오, 있어요. 네. 투표하면 아니면 안 하면 벌금을 매겨요. 매기구나. 뭐 그러니까 아예 좀 건설적으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이게 사전투표가 그렇게 하다고 뭐 문제라고 하면 아예 그러면은 투표를 이틀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얘기예요. 예, 것처럼. 이틀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사전투표를 그러니까 붙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개표를 너무 빨리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미국만 해도 대선하면은요 개표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 너무 급해. 쟤도 우린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오늘 투표했으면은 내일 모레 결과 나오는 것까지 참을 수 있게 한번 해보든지 뭐 이런 대안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사전 투표를 조금 명확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사실상 부정선거론하고 좀 선을 안 긋는 거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언뜻 보기에는 그 연결될 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사전투표 이 체크하는 청와대 행정관이었어요. 14년도에 처음 실시했다고 네. 그 지방선거 때. 그래갖고 이게 맞는 건지 우리 처음 하니까 뭐 투표율이 그때 뭐 20몇 %였나? 사전투표가? 10%. 맨 처음에 했다 그래가지고 10%. 이거 뭐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뭐 별 문제 없어서
막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보고서도 쓰고 그랬는데 사전투표 처음 시행한 게 박근혜 정부였고 그동안 문제 없다고 그걸 자랑을 했다니까 우리가 사전투표 좋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니까. 네. 그리고 이번 총선 때도 사전투표 하세요라고 저희가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네. 근데 지금 봐요. 부정선거 가지고 다 막 뭉치고 이게 하나의 뭐 종교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냥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투표를 전체로 하루만 해. 몰라. 이게 아니라 투표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뭐 다른 어떤 방식을 하자는 건데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건데 그것이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듯하게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아주시길. 알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국민의힘 개인적인 뭐 행동이라고 하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랑 선을 안 긋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내란 세력에 끌려간다, 극렬 지지층한테 뭐 매달려간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파면을 결정할 경우에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손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내란이 아니라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랑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냐. 이 손절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딱 그냥 뭐 스위치 버튼 누르듯이 손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선거가 있을 경우에 출마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의 스펙트럼을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세훈, 한동훈 두 분은 계엄 반대했고 한동훈 대표는 뭐 제일 먼저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탄핵 찬성 얘기했습니다. 네. 두 분은 메시지가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도 더 명확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된다, 미래가 없다 얘기를 했고 뭐 홍준표 대표도 살짝 얘기했어요. 계엄은 해프닝이다로 얘기했지만 부정선거 본인 지역구에서 한번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거 보고선 그다음부터 난 얘기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정선거가 됐건 계엄이 됐건 탄핵이야 이제 그 다른 영역이라고 봐요. 네. 계엄과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를 내느냐, 어느 쪽이 됐던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당이야.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있는데 대놓고 탄핵 될 겁니다. 저희 조기 대선 체제로 갈게요. 구치소도 안 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그 손절이라는 거는 뭐 그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선 후보들을 보고선 결정을 하는 거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에서 7일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한 건데 네. 조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뭐 민주당은 딱히 뭐 의미가 없고 국민의힘이 김문수 장관이 25.1, 네. 유승민 11.1, 오세훈 10.3, 홍준표 7.5, 한동훈 7.4, 안철수 5.1, 네. 이준석 4.0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압도적이에요, 김문수가. 네. 심지어 이등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5.2%가 지지를 했고요. 네. 그보다 넓은 보수층에서 45%.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분위기가 그러면 탄핵이 끝나면 바뀔 것이냐. 탄핵 되면은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전 사고 날까 봐 너무 걱정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되니까 뭐 스피커에 깔리고 막 사망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폭동 모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맞아요. 난리가 날 텐데 그 흥분된 상황에서 2달 아니니까 지금 며칠 뒤에 경선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정말 이게 바뀔까? 이 분위기가? 믿고 먹는 수사면과 통영해인에서 말도 안 되는 추특가 해물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통영해인을 믿고 구매해주신 공덕포차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든 노마진 명품 해물탕인데요. 냉동 해물탕과는 비교 불가, 100% 국내산 생물로만 구성했고요. 조개, 새우, 홍합은 물론 소라, 전복까지 푸짐하게 넣어드립니다. 입안 가득 봄을 느낄 수 있는 통영 도다리 쑥국도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도다리의 실한 살밥과 향긋한 쑥내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도다리와 쑥, 양념장까지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탄핵 되면은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전 사고 날까 봐 너무 걱정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되니까 뭐 스피커에 깔리고 막 사망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폭동 모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맞아요. 난리가 날 텐데 그 흥분된 상황에서 2달 아니니까 지금 며칠 뒤에 경선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정말 이게 바뀔까? 이 분위기가? 네. 약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윤석열이 국힘까지 지금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고 있다고. 네. 이거 바뀌기 쉽지 않고요. 윤석열이 또 옥중 정치할 거예요.
누군가 은근히 아니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대선으로 뽑아야 된다. 원팀이 네.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면은 이 분위기에서 기조에서 바뀌기가 힘들다.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김문수 장관이 점점 제가 보기에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좀 커지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대선 주자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 등판하신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렵죠. 그래요? 예, 지금 탄핵 심판 과정이 가운데 중간에 넘어간 걸로 보여요. 뭐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얼마나 연장될지 몰라서 어쨌든 이제 후반전은 확실하고 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지금 막 들끓고 있어요. 특히 이 강경한 분들 사이에서 장외 집회도 하고 그게 또 여론조사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본인의 독자적인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많죠. 네. 2월이 지나가니까 한동훈 언제 나와 하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만나셨던 분들을 통해서 뭐 한동훈 대표의 평이라든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전망 이 정도 나오는 상황으로 지금 이번 주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탄핵 변론길이 끝나기 전에는 이렇게 언론에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육성으로 뭔가 말하는 단계는 안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변론길이 그렇게는 어렵고 그 사이에 뭔가 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20날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재반 상황이 좀 변하는 것을 보면서 타임을 고르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은 언제 나온다는 그런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 못 박은 건 어불성설이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 분위기에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탄핵 심판이 됐을 때, 파면이 결정됐을 때 그게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서는 저는 어떻게 그렇게는 안 봐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지금은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세도 보면 뭐 그분에게 좀 죄송한 말씀일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 그 얘기는 윤 대통령이라는 어떤 존재,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감옥에 넣고 헌재 재판정에서 막 거의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머리 한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 화가 나는 분들이 그분을 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과 대선이 정말 치러질 때 후보 누구로 할래? 그 질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판단은 굉장히 다를 수 예, 있다.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는 여론조사는 이겨야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선거는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건 이겨야 되는 거야. 지면은 이재명이야.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저쪽은 이제 이재명이 거의 될 것 같아. 그럼 누구로 이거 어떻게 우리끼리 해? 처음엔 좀 뭉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제가 작년 7월 23일 있었던 저희 전당대회를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때 당대표 뽑는 거랑 이 대선 후보 뽑는 게 다르고 중간에 윤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한 대표가 쫓겨난 상황이 있었다 이거 하지만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끝나고도 쫓겨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었던 전당대회잖아요. 그때 이걸 한번 보십시오. 당신 민심이 똑같다는 게 하나. 그게 하나. 두 번째는 63% 지지율이었는데 그럼 63%가 비윤 또는 반윤이란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그럼 그 63% 중에 한동훈은 안 찍더라도 비윤이든 반윤이든 사람이 이 사태를 통해서 갑자기 친윤으로 바뀔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기가 어렵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김문수 장관에 대한 막 40% 넘는 지지율, 홍준표까지 하면 거의 60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는 분노라고 생각을 해요. 분노가 거기에 투영돼 있을 뿐이지 근데 대선 국면에 이게 들어가면 달라요. 결정이 나는 순간은 또 다른 거죠. 이미 결정이 됐어. 이거 다시 못해. 네.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현실 인식 분명히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보론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저는 조금 달라진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50대 50 당심과 민심 그 민심 여론조사가 김문수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아하. 왜냐하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이렇게 또 빼면은 사실은 이 여기에서 또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에 여론조사가 막 오르는 거를 본인들이 보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상당히 느꼈단 말이에요. 네.
엄청 열심히 응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그 소위 말해서 극우에 가까운 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정말로 민심으로 하면은 이게 당심과 달라서 보정이 될까 오히려 당심이 순한 맛이고 네. 여조가 더 세질 수도 있다. 제가 아하, 보기에는. 네. 그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경쟁력이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여론조사를 보고 하거든요. 근데 여조에서 보면은요, 한동훈,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이 양자 대결하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 사람이 중도 확장력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수에서 안 찍어줘.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착시죠. 사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되면 이재명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투표장에 더 나오겠죠. 뭐 일부는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중도에서 가져오는 게 더 클 수가 있는데 실제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딱 보면은 김문수나 홍준표 이쪽이 더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쫙쫙쫙 붙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이게 막 중도에 소구력 있는 사람으로 쫙 붙을 것인가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좀 회의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짧게 짚고 갈게요. 이준석 의원 대선 출마 거의 사실상 선언했고, 그 다음에 친한계에서 언더 73에 합류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게 뭐 농담이에요? 아니면 진담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유재하 변호사가 제 옆에서 다른 방송하다 딱 월요일 일주일 전에 그 갑자기 언더 73 얘기하다가 이준석 대표도 나이가 그러니까 혼자 못하니까 우리 쪽 들어와서 같이 하자. 그냥 가볍게 한 얘기예요. 가볍게 한 그러니까 얘기. 그거를 네. 막 그날 막 저한테 막 문자 막 보내셔서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신 뭐 당 지지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이준석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 또는 지지자분들의 뭐 거부감 그런 게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예, 제가 생각해봐도 저희 당을 떠나는 과정이 그렇게 썩 예뻐 보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의혹들이 다 해소됐다고 무혐의 나오고 했는데 또 좀 찜찜하고. 지금 당 상황도 보면은 저 당은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안 모르겠고 좋죠, 이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정치를 막 다시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대선이 좀 뭐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준석 의원이랑 무슨 연대를 한다더니 그건 너무 나간 얘기다. 예. 네. 진지한 건 아니었다. 아니, 저도 그렇게 봐요. 뭐 이준석이 그렇다고 갑자기 제가 73년보다 늦게 태어났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뭐 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 비판했는데 지금 손잡을 나이다 막 이러면서. 뭐 손잡을 나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의미를 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의미를 둘 건 아닌데 이준석 의원의 대선 가도에는 먹구름이 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허은하 대표 뭐 당대표 직인 가지고 날랐네, 뭐 녹세 들고 나르샤 막 이런 거 막. 계좌번호, 비밀번호도 뭐 바꿨네. 개판이에요. 그냥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제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좀 절대 싸우지 마라. 어떻게 해서든 해보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제. 이게 저희 당이 잘못한 거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가 됐든 아이가 공천을 뭐 잘못했든 뭐가 됐든 아이가 지금 이거는 계속 이게 이준석이 하나 얘기하면은 또 이제 허은하가 한마디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오고 같이 공방으로 나오고 대선 때도 메시지 나오면은 제2의 윤석열이 무슨 얘기 무슨 저런 연치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망했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